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냐니 위기냐니 말이 참 많은데요. 어려운 건 알겠는데 꼼꼼하게 따로 챙겨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뭐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하나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전 세계 경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심각한 경제 침체를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각 나라들은 경제 충격을 막아내는 차원에서 현재 어마어마한 돈들을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망은 코로나를 견뎌내고 있는 지금보다도 질병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더 우려스럽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부 개인들은 증시가 지금 올라간다고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아니죠. 현재 실물 경제를 전망하는 분석들을 보면 지금 당장의 상황보다 어느 정도 진정된다고 해도 앞으로를 더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개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만 해도 많이 힘든 게 현실인데 이유가 더 힘들 거라는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전망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경제의 그 심각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 소식들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CPB라는 네덜란드의 경제정책 분석국에서는 최근에 부정적인 발표들을 내놓았는데요. 네덜란드요? 네. 무역과 관련해서는 CPB에서 나오는 세계 무역 모니터가 굉장히 신뢰받는 데이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이 자료에 따르면 전달 12월과 비교해서 올해 1월에는 교역량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량이 1.2%가 감소하면서 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산업 생산 역시도 전월 대비 4.8%나 감소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과 무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작년 12월하고 1월을 비교한 거라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도 세계 무역량도 줄고 세계적으로 생산량도 5% 정도 감소한 거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1월을 기준으로 발표된 내용이라 코로나가 심각해진 2월과 3월을 기준으로는 더 나빠질 거라는 게 명백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CPB에 따르면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 경기는 최소 마이너스 0.2%에서 최대는 마이너스 7.7%까지 전반적으로는 침체되는 방향으로 흐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월, 3월이 그 정도면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지금 4, 5월 거 나오면 더 심하겠네요. 네. 그리고 IMF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경제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은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기를 겪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IMF는 올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 정도로 후퇴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 말인데요. 어떤 분들은 경제 성장률이 0이면 경제 성장은 아니더라도 유지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게 됐을 때 결국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커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마이너스가 돼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나눌 수 있는 파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니까 결국 지금보다 더 적은 규모의 파이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은 올해보다 내년에 내 삶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각 나라들의 경제가 침체 국면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의 무역 규모 역시도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전 세계가 교역하는 무역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32%나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3분의 1이 줄어들 거라는 거네요. 무역 규모가 그만큼 준다는 말은 생산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생산이 주니까 인력도 물자도 그만큼 필요 없어질 거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세계의 무역 규모라든지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 전망치들을 알아보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한국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 모습을 결코 피해가기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5%로 추락할 거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IMF 역시도 올해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마이너스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일어나게 돼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내부적인 경제 실상을 파고 들어가서 알아보게 되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 5%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대면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 거네요. 그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 자체가 사실 확정된 수치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들이 많은 타격을 받으면 결국 이후에는 우리한테 전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최대 수출 시장이니까. 네. 그리고 당장 이번 한 달 동안 벌어진 수출 결과만 보더라도 수출 절벽의 시기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라 수출이 경제에 있어서 버팀목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이 이번 4월에 접어들어 굉장히 급감하게 되면서 전월 대비 대략 30%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도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게 된 상황이라 수출은 마이너스 6.1%로 수입은 마이너스 4.8%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나 석유 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수출의 주력 제품들인데요. 이런 주력 제품들의 수출이 4월 들어서는 급감하게 되면서 수출 물량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랑 승용차에 이르는 제품들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력 제품들에서 수출이 급감하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도 문제인데 우리 주력들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크네요. 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의 충격 여파는 고용시장 역시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그래. 고용이 지금 그것도 중요하죠. 네. 고용시장에서 예상되는 올해 예상 채용 규모는 대략 44% 정도가 줄어들 예정이라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략 절반 정도가 사라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이 고용 규모를 공격적으로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졸자들이나 신규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신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금부터는 정말 힘든 고용 가뭄 현상에 빠지게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문제와 더불어 실업 문제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쉽게 했을 때 총 실업자가 대략 118만 명가량 되는 걸로 보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실업자 수가 20만 명가량 더 발생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신규 실업자 수 20만 명이요. 규모가 어떤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지난 80년대 석유 파동 때 대략 2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수치로 보자면 실업자 수만을 통해서 비교해 봤을 때 석유 파동 때랑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빡센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렇게 실업 문제가 계속 부각되다 보면 연쇄적으로 실업급여 문제도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지난 3월 달에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던 실업급여가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이 지급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3월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무려 9천억 원 가량의 돈이 지급되면서 실업급여 대상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걸로 기록됐습니다. 와, 이게 실업급여로 1조 가까이 나갔네요. 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요건 취업지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 13%가 줄어서 1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됐어요. 실업자가 생긴 것만큼 고용이라도 돼야 본전치기라도 될 텐데 고용도 줄어드는 상황이네요. 실업자가 생긴 것만큼 고용이 된다고 해도 사실 본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평상시 경제에서 매년 100명씩 고용되고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는 13%가 준 87명이 고용됐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평소에 없었던 100명의 추가 실업자가 생겨나게 된 거니까 원래 본전대로 되려면 200명이 고용이 돼야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200명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87명만 고용한 상황이니까 결국은 113명이라는 추가 실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경기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무역도 줄고 경제도 침체되고 있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시청자분들은 각별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진짜 안일하게 생각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번 문제를 잘 극복해서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서 앞의 전망들이 다 틀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문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힘겹더라도 끝까지 버티시면서 일자리를 절대 놓지 말고 잡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업종이나 분야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버티자는 게 핵심이네요. 네. 간혹 최근 같은 경우는 동학 개미다 뭐다 해서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갑갑한 마음에 섣불리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이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제대로 조정 한 번만 와라 하면서 총알장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평생 은행 거래만 하던 사람들도 지금 주식 계좌 트고 있는데요 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위기가 와야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그런 말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라 돈을 늘리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돈을 지키고 아끼는 데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기가 될지 장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마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다는 걸 참고 내용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돈도 풀리고 있고 지금 개인들 자금도 증시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금융경제 영역이랑 실물경제 영역을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소나기가 될지 장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장마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한 시간이었습니다.